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이제 네이버 지식인의 답변을 읽어보다가, 그쵸? 이제 저도 가끔가다 답변 다는데, 학교에 갔다 왔는지, 잘 갔다 왔는지 하는 25가지 방법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으로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파일로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질문을 보면 학교에 잘 갔다 왔는지 묻는 25가지 방법이라는 제목만 있습니다. 학교에 다녀온 자녀와의 대화 시작법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왜냐하면 어쨌든 질문의 방법이 25가지라면 다양한 방법 중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고르시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만 내공을 50을 걸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고 컴퓨터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우면서 정보를 모으는 부모가 아닐까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학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소통법이란 주제로 학교에 다녀온 초중등학생들이 도착하면, 고등학생들은 쉽지 않겠네요. 도착하면 10분 이내로 발생한 상황을 중심으로 25가지 질문 방법과 그 질문 방법의 주의점, 그리고 이제 효과 같은 것을 정리를 해봐야 본인이 맞는 질문들을 고르죠. 그래서 한 번의 질문으로 학교에 잘 다녀왔는지 혹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질문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더구나 질문을 자주 하지 않던 부모님이 질문하면 아이가 낯설어하죠. 무슨 말인지 뭘 답변할지도 모르고 답변하는 자체를 꺼리기도 하죠. 그래서 질문의 실마리를 통해서 점차 오랜 시간을 통해서 질문의 개수를 늘리고 대화의 형태로 자리 잡아가는, 그러니까 점진적인 방식의 대화를 권합니다. 그래서 점차 구체적으로 그죠? 심각한 질문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를 발전시키는 단계에 있어서 이 질문들을 하나씩 뜯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보시면 학교에 잘 갔다 왔는지 묻는 25가지 방법. 어서와 덥지? 참 좋습니다, 이게. 반갑게 맞아주고, 날씨에 묻는 방법. 일반적으로도 성인들 대화에도 많이 쓰이잖아요. 날씨, 오늘 덥죠? 이렇게. 근데 답변할 때, 왜 저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참 덥네요.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저는 좀 심각하게, 저 말을 건넨 의도가 뭘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라. 어쨌든 부담 없이 아이의 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은 질문이죠. 아이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니까 자주 누적하면 아이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편안한 질문.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했어. 근데 공부하느라 수고하는 학생한테 이렇게 하는데 공부 안 하는 학생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습이 힘들어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했던 느낌에 대한 공감을 인정한다는 건데,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학교 다녀오느라, 이게 공부가 아니라 공부라고 것을 잡지 말고 학교 갔다 오느라, 학교 자체도 쉽지 않으니까 다녀오느라 수고했어 라고 말해도 좋겠죠. 이 질문은 질문이라도 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공부하느라 수고했어, 결론이잖아요. 똑같이 아이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목표입니다. 질문이란 것은 상호, 그러니까 이제 신림동 영숙이 이런 인터넷 볼 보면 의미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얼마큼 안 돼요. 근데 그냥 일상적인 무의미한 날씨 물어보고 특별히 기분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게 굉장한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의미를 가지죠. 편안함을 주고 이렇게. 본격적인 이 요구 자체, 너무 끄는 거 느낌도 되는데 의미 없는 거에.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미 없는 것들도 인간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요렇게 사건 중심으로, 핵심 중심으로 얘기해버리면 좀 건조하죠. 그러니까 요 핵심을 얘기하는 건 분명 필요하지만 이렇게 그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전의 생각으로, 반대의 생각으로 이 의미 없는 것에서 의미들을 인간이라니까 인간의 관계라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어서와 배고프지? 그쵸? 간식 먹을래? 이렇게
좋아하는 간식이나 먹거리를 통해서 대화하는 공간이나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고수죠. 이 정도면. 식탁이나 뭐 바닥, 책상에 뭐 앉은 자세를 유도하게 되면 눈높이가 높아진 것보다 낮아지는 게, 앉아지는 게 더 진지하게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높지는 않지고, 높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좋을 것 같아요. 먹고, 그 다음에 아이가 기다려주면 먹다가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먹는 거하고 이야기를 거는 거하고 속도를 잘 조절을 해줘야겠죠. 먹는데 방해하거나, 뭐 아니면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말 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자, 다음에는 얼굴에 땀이 많네. 손 씻고 와라. 주스 준비해줄게. 먹는 거로 했는데, 손 씻고 와라. 이게 이제 명령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 씻어라, 발 씻어라. 그러는데 하고 가는데, 명령적으로, 강요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죠. 잘 관찰하고, 그죠? 아이에게 뭐 관심이 있다는 거가 포인트지. 너를 지금 잘 살피고 있다. 손 씻고 와라 자체가 포인트는 아닌데, 바깥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내가 손 씻으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 좀 혼내는 거죠. 자, 다음 거 보시면 오늘 어제 한 숙제 검사했니? 그죠? 왜 그러냐면 어제 저녁에 숙제하느라고 막 굉장히 고생했을 때 아이고 어제 고생해서 숙제했는데 그 검사 잘했니?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내일 숙제 뭐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숙제를 도와주거나 아이의 숙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질문이나 답변 자체 구체적으로 될 수도 있겠죠. 전날에 준비한 과제를 잘 진행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는 거죠. 이어진 연속선상의 대화고, 오늘은 안내문 없니? 그래서 학교에서 안내문 같은 거 주거든요. 학교에서 발송하는 공지, 안내문, 이걸 따로 이게 한 군데 모아놓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보고, 그쵸? 그래야 지속적으로 이게 모으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니까 가져다 주죠. 초등학생 안내장에 이제 공책에다 쓰니까 이걸 확인하기도 하죠. 이제 물어봐야죠, 이런 것도. 봐도 되는지. 중학생은 가방 열어보는 것도 허락받아야죠.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죠. 그래서 안내문 없니? 그든지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세금도 내야 되고 우유값도 내야 되고 금전에 대한 지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금전 뭐뭐뭐 내라, 제출해라 이런 걸 하니까 이런 거 안 빠지게 너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걸 챙겨서 내주려고 하니까 보여달라고 해야 되겠죠. 내일 미술 시간인데 뭐 준비해줄까? 준비해야 하니? 뭐 준비해줄까? 아니면 뭐 준비해야 되니? 사올래? 이렇게 학교 시간표를 완전히 알고 있어야 이렇게 가능하죠. 학교 생활에서 필요한 준비물 준비하는데 도와준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도와준다는 느낌. 과목마다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럼 준비해줄 게 대표적인 게 그죠? 준비물 대표적인 게 필통인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 필통, 그죠? 공부법에 적절한 필통을 사려면 얼마큼 돈이 들고 뭐뭐 있어야 되는지 찍어 올려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적절하게 아이의 사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필기도구나 문구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이제 화일에 소풍에 뭐 준비해줄까 이렇게, 그죠? 다음 주 멀리 떨어진 다음 주나 뭐 그 다음 주 이번 달 놀러 갈 때 뭐 할까? 그래서 의향을 물어준다는 느낌, 그죠? 너의 의향, 너의 의도, 네가 하고자 하는 바를 도와주고 싶다. 아이의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학교 일정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일정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달력의 표시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탁상용 달력을 해서 교육용 달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위해서 개인 일정, 학생의 개인 일정을 기록해두고, 시험도 그렇고, 개인 일정을 기록하게 하고, 부모님도 같이 기록해두고, 그렇게 주고 해서 학생 전용 일정표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일정표를 만들어 주시는 게 탁상용 일정표 하나에 하시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해주가 영철이 좋아하니 뭐 이런 거 할 때 학교 홈페이지 학생 코너나 뭐 칭찬합시다에 뭐 써있는 인간관계, 뭐 친구들의 그 이름들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거 깊숙한 대화겠죠. 이렇게 그렇죠? 대인관계를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저 시험 기간인데 참고 서사에 돈 줄까 이렇게 그냥 참견한다고 참고서 풀으라고 강요한다고 들을 수도 있거든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뭐 총정리 문제를 푸는데 보통 뭐 2, 3주 전에 구입하기도 하고 미리 사놓기도 하는데 인터넷으로 빨리 살 때는 인터넷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입하시려면 중학생 학교마다의 출판사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셔야 돼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 3주 전에 서점에서 나오죠. 그래서 학교별로 총정리 문제집의 구성이 다르니까 책을 사다 줄 때 출판사를 하셔더라도 뭐 두산인데 이 두산 출판사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두산김, 두산이 이렇게 다 여기에 지은이까지 좀 차이가 나는 두산김도 있고 두산이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유념하셔갖고 구입하셔야 되고요. 너 좋아하는 비디오 빌려주었는데 같이 볼래? 이렇게 분위기 잡거나 좀 장기간 얘기하거나 이럴 때요. 성향을 파악해야 되고 함께 이렇게 영화 보는 기억도 좀 있어야 되고 대화의 분위기 만들고 같이 영화관이나 뭐 미술관 느낌 만들어주면서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영화관이나 미술관이나 음악회 이제 데려가지 않으면 함께 가지 않아서 익숙하게 같이 가지 않으면 이제 애도 혼자서 잘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어른이 돼서 영혼이 강해지니까 이제 자주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책 새로 빌려다 놨어 이렇게 도서관에서 보고 싶은 책, 아이가 흥미를 가진 책, 아이가 보고 싶은 책, 흥미를 가진 책, 아이에게 권하는 책 이렇게 3등분해서 이거 3권이라면 이거 3권이라면 이거 3권 이렇게 빌려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책이나 혹은 원하는 책이 있는지 물어보고 읽는 거로 관찰을 하셔야죠. 관찰을 하신 다음에 어떤 것부터 읽는지 뭘 더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빌려다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책을. 그래서 이 책 빌려다 주는 것도 굉장히 오랜 기간에 쌓인 노하우가 되고 다시 안 봤던 걸 빌려다 되니까 빌려다 준 것도 기억해야 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주말에 할아버지 생신인데 같이 갈 수 있지 이렇게 아이의 선택권이 없을지라도 참여 결정을 네 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좀 해주면 좋겠죠. 혹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아이가 혼자 남더라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남아야 가족의 이해가 바탕이 돼야 나중에 또 편안하게 또 참여를 하고 그러죠. 오늘 급식 뭐 나왔니? 뭐 다 잃어버려도 점심 먹은 급식은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이 그날 공부한 거 다 까먹어도. 그러면 이걸 급식을 붙여놓죠. 보통 냉장고에 오늘 그날 나온.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외우기도 하는데 이 급식을 봐야 요거에 맞게 또 저녁도 준비를 해줄 수 있으니까 감자탕 해줄까 이렇게. 아이가 먹는 일은 즐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학교에서 발생한 일들 이렇게 급식 얘기를 잘 해주거든요. 급식 얘기를 통해서 그래서 발생한 일들을 추가로 이어서 이야기하면 좋겠죠. 씻으라고 하지 말고 체육복 빨아야 하는데 옷 갈아입고 그렇죠. 옷 꺼내놓을 테니까 잠깐 씻어 체육복 벗어주고 그러면 옷을 벗으니까 씻으러 들어가기가 좋네요. 체육복 크기나 청결 상태 체육복 그쵸? 체육복을 많이 쓰는데 입는 게 교복하고 체육복밖에 없는데 교복은 여러 벌 사기 그래도 체육복은 한 벌 정도 더 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자 학생들은 체육복을 자주 입으면 하나 더 구입해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체육 수행평가 잘했니? 줄넘기나 턱걸이, 이제 수행평가 자체가 이제 내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줄넘기 과외도 하고 그러던데, 그쵸? 주요 과목과 다르게 부담 없지만 챙겨야 하는 것. 그래서, 이 말로 챙긴다는 거죠. 시장 가는데 문구점에 가서 뭐 사다 줄까? 이렇게 자주 물어보셔야지. 귀찮아서 안 사는 경우가 많아요. 클리어 파일이라든가, 형광펜이라든가, 지우개라든가 없으면 옆에 친구한테 불려 쓰고 이렇게. 불편, 소소한 불편이라고 감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준비해 줄지 물어보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숙제 없니? 없으면 보내 산책 갈까? 숙제가 없으면 갈까? 숙제 있어요. 이렇게.
숙제 하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죠. 어쨌든 숙제를 확인하면서 숙제가 없다면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낼지 이것도 연구하는 건데 이게 되게 어렵죠. 저는 어머니들은 그래도 잘 하시는데 그 숙제만 묻는 것보다 뭐 더 편하게 숙제에 관해서 답변하겠죠. 요게 있으니까. 자, 수행평가 독후감 책 사다 놨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야죠. 독후감 수행평가 대회가 지속적으로 있는데 이와 관련한 책을 빌려다 주거나 사다 주거나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만으로 이제 대화가 이어지죠. 독후감 수행평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에 검색해서 모아뒀다가 제공해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글쎄요, 하다 보면 시간의 효율성, 물리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독후감 수행평가 자료 같은 거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모아갖고 출력해서 읽어보면서 빠르게 안 하면 공부할 시간 어마어마하게 많이 뺏기는데 그쵸? 요즘 학원생활, 학교생활 재밌니? 그런데 추상적이에요. 어쨌든 학원의 생활을 물어보다가 비교해서 이제 학교생활 물어보기도 하고 학원, 학교생활 그쵸? 왜 그러냐면 학교를 묻는 것보다 이제 학원 같은 거 이제 돌려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진전해 나가는 게 부담이 없을 수도 있죠. 노트 사다 줄까? 뭐 학교 선생님의 과목별 특성에 따라 뭐 수업 방식에 따라 노트나 연습장 확인하실 필요도 있는데 노트나 연습장 아이가 있는지. 자, 노트 필기를 한다면 공부를 열심히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다는 건데. 예전에 이제 전통 방식으로 노트 많이 쓰는데 요즘 좀 덜 써요. 옛날보다. 수업 보조교재나 뭐 여기서 참고서나 이런 게 너무 잘 되니까 필기를 뭐 그렇게 꼬박꼬박 해둘 필요가 없고 필기를 하느니 쭈르륵 전부 다 프린트를 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용돈 다 썼니? 교통카드 얼마 남았니? 이 교통카드 같은 게 충전을 해줘야 되니까 항상 확인을 해야겠죠. 구두박질이나 게임 방비 등 도용 사용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아셔야죠.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용돈기 입장까지 쓰라는 분도 있는데 쉽지 않죠. 어쨌든 정기적이든 부정기든 학생에게 뭐 금전에 대한 인식 한 달이나 뭐 이 정도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거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용돈도 협상하고 그렇게 사실은 좋은데 충전도 미리 신경 쓰고. 자, 머리가 길어서 걸리지 않으니 머리 깎을래? 이렇게 언제 깎을래? 머리 다음 주쯤에 딱 깎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가는 게 좋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두 발 단속하고 깔끔한 게 좋으니까. 여학생 같은 경우에 뭐 화장품도 챙겨줘야 되나요? 그렇죠. 오늘 수학 시간에 배운 거 무리수 참 어렵지. 뭐 이 정도면 막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하다가 대화하다가 나오겠죠. 이렇게 뜬 구체적인 건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니까 부모가 교과서나 노트의 흔적 살펴봐야 되고 학창 시절 느낀 어려움 하면서 동화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동화를 해야 문제점을 얘기하죠. 대안학교 가면 아니 찾아놓은 자리 줄까? 이것까지 하면 진짜 굉장한 부모신데요. 대안학교 검정고시 대안학교 그럼 구체적으로 뭐 아이에게 진로나 이걸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설명한다는 건데 차라리 교육 전문가랑 상담 잡아서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질문과 아이의 반응에 따른 2차 질문, 첫 질문을 한 다음에 그 2차 질문을 해나가야죠. 도착하면 첫 질문은 가급적 답변이 되게 쉽고 응이라는 답변, 네라는 답변이든 뭐든 말문을 트는 게 중요하죠. 어떤 거든 날씨 덥지? 괜찮아요. 그 말문 터졌잖아요. 그 말문을 튼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답변한 아이의 음성을 보면 대화를 할 만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죠. 아이가 힘들 때는 대화보다는 그냥 편안한 분위기로 그래서 여기만 오면 편해 이렇게 아이의 일정 시간을 다 알고 있어야 되죠. 함께 앉아서 영화를 보거나 근데 너는 영화 봐 하고 내가 딴 일 하는 것보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좋은데 쉽지는 않죠. 대화 환경. 아이에게 질문하려면 아이의 홈페이지, 교과, 학원 시간표, 행사 기록, 숙제 파악, 교육관계, 학습 어려움 이거 다 탁상용 달력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기록해놓고 종합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탁상용 아이 전용 스케줄표. 나중에 스케줄 관리하는 법을 나중에 또 배우겠죠. 이런 것 때문에 말을 잘하지 않는 아이라면 가끔가다 편지도 쓰고 해야 되는데 답변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열어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책을 읽는데, 아예 책을 안 읽는데 그 책을 어떻게 빌려다 줘요? 책 안 읽어요. 빌려다야 주야 읽죠.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이런 거를 아이랑 싸워서 이야기하시는 느낌이에요. 빌려다 주세요. 이거는 부모의 의무. 책을 빌려다 주는 거는 부모의 의무. 책을 안 읽는 건 뭐 아이의 권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협조자의 입장을 유지해야지 징벌자나 감시자 어떻게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런 느낌 가집니다. 누구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에게 성적 안 물어요. 뭐 이렇게 하시면서 묻는 뭐 느낌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저는 진짜 아이한테 성적 제 아들한테 성적 절대로 안 묻는데 아이는 그래도 성적을 아빠가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3 내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쨌든 지속적 관심으로 아이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만족하고 지속적 관심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신뢰가 구축돼야 되죠. 대화의 상대방이라든 그러니까 특정 소재를 갑자기 질문하면 추궁하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소재 자체도 신뢰가 구축이 돼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녀오면 학교 생활에는 일정한 대화 시간이 있다는 암묵적인 동의 상태가 되는 거. 앉아서 학교에 다녀오면 엄마랑 뭐 20분, 30분을 앉아서 주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를 생활 패턴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죠. 아이가 학습에 관해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도 함께 의논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죠? 아이의 결정, 그죠? 아이의 결정이 이렇게 부담감 때문에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안 해보기도 했지만 결정을. 아이가 답변이 없으면 아이의 선생님이나 친구, 부모, 구체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상황 파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휩쓸릴 필요는 없고요. 자, 보시면 지식인에서 이제 질문들이 짧아요. 뭐 길으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왜 길게 하면 또 답변을 또 안 해주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복합 질문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답변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하지만 뭐 가상의 상황이라도 정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답변을 한 겁니다. 아이가 학교에 잘 다녀왔는지 잘 모른다면 이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질문자의 문제일, 부모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죠. 왜? 아이는 아이니까. 질문자가 아이에게 질문의 방법을 물어. 이유를 뒤집으면 대화가 부족한 이유. 질문자가 아이에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 어떤 식으로 하세요? 보면 이런 의도가 뭐였어요? 그럼 아이는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부모의 의도와 아이의 의도, 그럼 아이의 의도 생각하면서 해줄 수밖에 없죠. 어리니까. 대화가 부족하면 좀 낯설게 느끼죠. 하나씩 계산해보고 뭐 어떤 말이든 그게 다 그냥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마리를 잡아서 차근차근 하나씩 아이가 그냥 얘기하고 싶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들어줄 수 있으면 되고, 혼나지 않고 동감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알아본 거는 그쵸? 뭐 언제 해야 될지 되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질문을 한 다음에 해보고 본인이 질문했던 학교 잘 갔다 왔는지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썼는지 보고 조금씩 개선하는. 너무 어렵나요? 사는 게 이렇게 개선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는 거죠. 아이도 그래요. 너 생활 개선해라. 부모도 그래요. 질문하면서 대화하면서 개선하고. 저도 잘 질문하고 개선하고 있는지 반성해보겠습니다.